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8월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어김없이 찾아온 이주의 안산의 정유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네, 무슨 얘기를 할까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지난주부터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선거에서 낙마하신 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닌데 듣는 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거에 나왔지만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듣는 것도 좋지만 이 떨어진 선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자기 이야기를 나눠주는 분들을 통해서 더 진실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매주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순영 의원님이 아니죠. 의원이 될 뻔한 후보님 나와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박민정 또 후보였던 분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늘 그 본 소개에서 어서 오세요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연이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이분께서 추천하신 곡이 있습니다. 그 악뮤의 기쁨 슬픔인데요. 듣고 와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제목이 악뮤의 기쁜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는데 제가 또 뒤에를 잘라 먹었었네요. 예. 요즘 뭐 너무나 그 악뮤가 새롭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성장한 남매라고나 할까요? 드디어 네 박민정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민정입니다. 뭐 이름이야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박민정 전 후보님께서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하셨던 분이길래 정치에 나왔을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순서상으로는 원래 뒤에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전 후보인 걸 누구나 아니까 정치 입문한 계기 도대체 뭐야? 네. 저분 어디서 나왔어? 뭐 이런 분들 많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거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래도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저는 자칭, 네. 타칭, 네. 해양동의 보물, 안산의 보석이 되고자 하는 지난 2016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사동, 사이동, 해양동, 네. 번호 3동의 시의원 후보였던 박민정입니다. 네. 자칭 타칭 해양동의 보물 그거 있잖아요. 계속 네. 주입식으로 저희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물 되실 것 같아요. 원래 많이 씨가 된다고 네. 그랬으니까. 사실 저희 네. 그 마을에서 네. 제가 이제 해양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해양동에 이제 제가 자이 아파트에 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이에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네. 환경 동아리를 저희가 기획해서 몇 년 전에 활동을 했었는데 네. 네. 단체 이름을 지으면서 해양동의 보물 네. 자이맘이라는 단어로 해보자라는 아. 단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해양동의 보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어. 슬로건 같은 네. 단체의 명칭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곧 저의 문신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저를 또 얘기하실 때 너 이제 해양동의 보물이 아니라 네. 안산의 보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해양동의 보물이지만 네. 안산의 보석이 되고자 하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죠? 저는 사실 그동안은 그냥 한 가정의 주부, 네. 두 자녀의 엄마로서 네. 굉장히 좀 긴 시간을 지내왔고요. 네. 어쩌다 정치에 입문하게 됐냐라는 질문을 사실 이제 이번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 결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두 자녀들의 학교에 학부모 활동으로 네. 정치에 사실은 입문이라고 해야 될까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활동을 네. 했다는 건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는 네, 얘기고 맞습니다. 뭔가 안산의 어떤 교육 문제에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해보리라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가 봐요.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 거주하고 있는 그 자이 아파트라는 곳이 네. 코로나 때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저희 자이 아파트에 해솔 초등학교와 네. 해솔 중학교 이제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안산에서는 사실 지금 폐교가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네. 다른 곳과는 다르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과밀학교로 가지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네. 아주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 그런 네. 학교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네. 개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마을 자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네. 학교 내에서는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네. 이제 신규 아파트이면서 동시에 이제 아파트가 워낙 이제 거의 뭐 마을 공동체로 보면 엄청난 가구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거의 신도시급이신 거잖아요. 네, 7,600세대이다 보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인데 코로나도 터졌어. 서로 알 길도 없는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웃이라고 할 만한 친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고립되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때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아무래도 좀 주민들도 실감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학부모의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 4.16 연대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안전 강사라는 활동을
제가 시작하게 됐었는데 또 학부모로서 또 공동체 안장 강사로서 또 지역에서는 봉사자로서 뭐 주민자치 활동을 또 시작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마을 활동가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사실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와중에 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바뀌지 않을까 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방관자적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바꿔보겠다라는 주체로서 나서다 보니 이 길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서 만났죠? 원래? 통일포럼에서 처음 뵀나요? 아니요. 선생님하고는 아마 4.16 저희 10년대 거예요? 시민대학에서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어디서 뵀지 뭔가 우리 교육받은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민대학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또 한 번 뵙기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 여러 워크숍에서도 뵙고 저야 뭐 자주 뵙는 분이 되셨는데 사실 뭐 저희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소통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한번 저분의 매력은 뭘까? 이런 궁금증은 생기긴 했어요. 왜냐 학부모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저를 어떤 자리에 강제로 전화하셔서 불러내셨는데 그때 이제 한준호 의원님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을 또 이제 이렇게 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오셨고 맞습니다. 또 오신 김에 또 교육에 관심 굉장히 많으셔서 그 자리에 이제 특히나 요즘 안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려인 학부모님들 또 고려인 학생들이 많아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국에 있는 학부모님들, 선주민 학부모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저희 안산은 소위 다문화 도시, 상호 문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는 이런 다문화의 여건에 있지만 저희는 또 안산은 안산다운 안산만의 전 리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려인 문제에 관련해서도 저희 안산만의 또 문제들을 가지고 그때 아마 한준호 의원님께서 좀 정치하고 싶으셔서 오셨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준호 의원님보다 그 자리에 나타났던 어머님들에게 관심이 혹 쏠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소개를 받았고 저희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예, 덕분에 그분들하고 아주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뭐 중요 행사 자리에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과 밀접하게 계속 만나면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여서 아마 실질적으로 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장에서 그리고 생활에서 일상에서 뭔가 느끼셨던 거를 좀 변화의 요구를 요청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요청할 땐 잘 안 되네. 내가 의원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았었나? 사실 방송에 내보내도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사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 학교 앞에 횡단보도 위치가 처음 이제 학교가 개교할 당시 위치가 좀 아이들 안전상 좋지 않아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나도 해야 되는 절차와 뭐 순서 아니면 여러 차례 요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일반 시민의 목소리보다는 어떤 그 정치인분의 한 분의 목소리로 인해서 쉽게 변화가 되고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꾸 큰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정치인분도 그런 도움을 주셨겠지만 목소리에 크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실감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목소리의 권력이 이제 참 다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뭐 국회의원은 좀 저에게 먼 이야기라면 시의원은 사실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했을 때 가장 청취를 많이 해주시는 직접적 아주 실질적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의원, 기초의원들을 뭐 민원 해결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꼭 그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아마 그런 경험들은 학부모로서의 경험도 있지만 지역에 살면서 주민자치위원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주민자치 하다 보면 또 가서 보니까 해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2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많을 때는 30명 가까운 민원. 그렇군요. 네, 다른 동보다 사실 규모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또 그러나 해양동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신 거 아닌가요? 이제 안산에는 25개 동이 있지만 물론 각 동마다 또 각자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희 해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블럭화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게 자이 아파트가 있고 또 푸르즈 679차 또 해양동에 또 좀 일부인데도 아직까지 해양동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한양대 앞에 대학동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저 사동인 줄 알았는데. 네, 대학동을 사동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거기까지도 해양동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작지만 습성마을과 상록마을까지도 저희 해양동이에요. 그래서 진짜요? 네, 맞습니다.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공동체 라디오 한다면서 아닌 게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면적도 넓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블럭화돼 있어서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절돼 있는 느낌 그리고 각각 그 단지나 공동체별로 갖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나 뭐 어떤 욕구도 굉장히 다른 지역이다 보니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 앞의 분위기는 어쨌든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주거가 형성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학생 위주고 사실 그들이 주거를 하지만 주민으로서 행사는 또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그 건물주들은 뭐 통장 반장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숲속마을이나 이쪽은 또 사할린 어르신들 사시는 데 아닌가요? 거기는 고향 마을이어서 거긴 사동이 맞고요. 수구마을 상록마을까지도. 그렇군요. 어쨌든 정말 어려운 지역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만 모여 있는 이제 제가 사는 호수공원 앞에 아파트는 엄청나게 다 아파트 거주자니까 그냥 약간 뭔가 주택의 어떤 불편함보다 주로 아파트 거주자로서의 뭐 여러 가지들의 의견들이 있을 건데 여기는 주택은 주택대로의 어려움이 따로 있고 아파트 거주자들은 또 그 나름의 고충과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대학은 대학동대로 또 완전히 또 다른 결이어서 같이 모여서 뭔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주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면 대학동은 사실 그 뭔가 학생은 빼고 학생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이제 건물주들이 주체가 되는 상황이네요. 과거 그래서 그 한양대하고 같이 함께 주민들이 협력해서 했던 사업들이 과거에는 꽤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앞에 거주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또 그 주민등록을 옮겨서 아예 안산 시민으로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많았다면 이제는 이제 통학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유학생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이 주민으로서 실거주자로서의 그런 느낌들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군요. 저희는 공동체 라디오여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지역과 연결 맺으면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한양대 유학생들이 엄청 오거든요. 학기마다 한 10명씩은 저희한테 와서 라디오도 배우고 라디오 제작도 하고 가는데 저희가 한번 그 학교 안에 한양대 안에 그 물축제하는 미얀마 학생들을 이제 급하게 알게 돼서 급하게 막 간 적이 있어요. 홍보하러 재난안전 관련한 홍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40% 가까운 학생들이 유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젊은 유학생들. 그래서 막 저희가 다니면서 미얀마 말도 몰라가지고 저희 감독님 그 윤정 감독님이 막 급히 AI로 번역한 미얀마 팻말을 들고 막 여기 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동마다 좀 고민들이 조금씩 다른데 물론 원곡동에 밀집해 있긴 하지만 거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권과 맞물린 고민과 다르게 학교는 학교 내에 이제 교육 환경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도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원곡동에 있는 또 기존의
초중에서 겪던 네. 그런 문제들을 네. 지금 실질적으로 사동과 사이동에서도 네. 겪고 네. 있는 문제들. 하지만 또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또 네. 색깔이 조금 다른 문제들을 또 가지고 사동은 너무 모범적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민이 함께 주민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뭐 학부모 회장 부회장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랍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네, 그 해양동이 바로 인접해 있는 동들이 사동과 사이동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활동 혹은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두 마을 사이에 저희 해양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네. 정말 부러울 때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아요. 제가 아파트 네. 살아보니까 저도 사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익명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동 잘 안 하고 내가 분여회나 이런 거 안 하면 사실 나갈 일 없고 내가 입주민 대표자도 아니고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서 또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투표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입주민 대표자 뽑으라는 거예요. 몰라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냥 거기 써 있는 이력만 보고 뽑는데 그게 또 확대돼 보면 우리가 시의원 뽑을 때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시의원 개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 없이 있다가 그러니까 당선으로 이제 좀 뽑던가 아니면 좀 더 오래 하신 분들 유리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보다 앞서 출연하셨던 네. 저 또 같은 지역구에 도전했던 그러니까요. 홍순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거대한 이 양당 정치 체제 속에서 그런 작은 소수 정당들이 자기만의 정치를 펼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같은 이렇게 정치를 꿈꾸는 동료이자 경쟁자로서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력 오래되신 몇선 의원들이 더 유리한 지점이 있죠.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면서 이제 가장 주민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왜 항상 같은 사람만 나오는 가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현역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선에 3선에 도전하셔서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성 저 같은 사람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 이게 뭐 일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또 법을 지고 있는 그들이 또 쉽게 바꿔줄 일 만무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거대 양당에 소속돼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또 현역과 또 신규 이제 후보가 되는 분들의 어떤 격차 때문에 계속 이게 누적되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에는 사실 장벽이 있고 허들이 있겠지만 이 정치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장벽거들도 굉장히 높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요즘 이제 저희가 점치인들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청년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여성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 또 방금 말씀하신 초선 아예 정치의 경력이 짧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허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 도전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실감했죠. 또. 네, 그렇죠. 그 외의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 또 크게 관심 두지 않고 살 수도 있잖아요. 내 영역 또는 내 관심 분야만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 시의원이 된다는 건 동네 전체를 봐야 하는 또 큰 그림이 볼 줄 아는 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동네에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시 안에서 우리 동네가 좀 이기주의적인 거 말고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동네 취약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좀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파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전했던 선거구만 하더 가선거구거든요. 안산시 가선거구만 하더라도 사동, 사이동, 해양동, 또 번호삼동의 분위기가 모두 다 다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동이 각자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각자만의 리듬이 있지만 저희 그 4개동만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사동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지만 거의 주택가이고요. 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또 정비산업단지라는 단지를 또
가지고 있어서 또 네, 그쪽 단지만의 또 어려움들이 있고 그 네. 사리역을 중심으로 건너편에 그 카센터 많은 곳이 맞습니다. 정비단지까지 사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소위 말하던 감골 감골 쪽에 있는 아파트들 외에도 정비단지까지도 사이동인데요. 사이동 또 너머로는 그 지금 그 국가정원으로 꾸며지고 있는 그 경기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 앞쪽에 또 농민분들이 계세요. 거기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맞아요. 여러 곳이 혼재하고 있는 동이 또 사이동. 특별하네요. 네, 본호삼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록수역을 끼고 그 인근에 있는 동들이 본호삼동인데요. 가구거리 쪽.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마을마다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구시가지 소위 말하는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삼골로 상인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세요. 네, 저희 가보니까 골목골목 문 닫은 곳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교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상록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학교였다면 이제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그것도 학교의 존폐 얘기를 해야 될 만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안산을 대표하고 있는 디자인 문화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또 디자인 문화고등학교도 학교 학생들 자치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생들 유튜브 활동이나 인스타그램 활동도 되게 열심히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동별로 또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선은 다시 재도전은 하시는 거예요?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번엔 경험, 다음엔 당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방송용으로 멘트를 날려야 할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세요. 사실 앞으로도 제가 꿈꿔왔던 이 꿈을 계속 꾸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합니다만은 꿈이라는 것은 사실 꾸라고 있는 거라잖아요. 도전해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너무 어려운 선거구예요. 아주 너무 많이 나왔던데요. 아마 제가 아직 방송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저보다 앞서 출연했던 홍수정 후보께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사실 예비 후보로 가장 많은 수의 후보자가 등록했던 7명이라고 하셨나요? 저희가 예비 후보자일 때는 10명. 예비 때는 10명, 경선 하고 나서 이제 7명으로 줄여진 거죠. 아유, 너무 당이랑 당은 다 모였어 거기에. 그죠? 맞습니다. 사실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는 여러 당이 다양하게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거 환경이 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이제 치루시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그냥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도 저는 이제 저 같으면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에이씨 안 될 것 같아 포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달리시길래 저 끝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런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또 누군가의 응원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선거라는 긴 여정을 이어갔던 날들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신청했던 곡의 기쁨, 슬픔 그리고 아름다움이 모든 것의 일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꼭 기쁜 일들만이 아름답거나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그런 것도 확인하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누가 친구인지가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정치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한 가지가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말이었는데요. 진짜 슬프네요. 정말 사실 정치가 얼마나
그만큼 잔인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말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냥 질투와 음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왜 제가 나가지? 막 이런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는 그 정당인으로서 활동한 경력과 시간은 사실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고 활동을 지금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로서 그냥 안산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정당인으로서의 행보는 사실 길지 않았던 터라 사실 긴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보잡 그런 말씀들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아니면 다음 2030년에 지방선거에 도전을 하게 될지 아직 사실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저 이후에 어떤 정치를 도전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의 허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 여성, 초선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이런 사람도 도전했다라는 그런 점 하나 찍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진짜 보존도 못 받고 핵에 정산하느라고 엄청 힘들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모든 그런 것도 있고 많이 걸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정치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걷는 것만큼은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라서 걷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목소리가 아침 방송에서 들으시기에는 아주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아니라서 저는 목소리를 좀 많이 잃었었어요. 성대 결절을 제가 앓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마이크 사용을 하지 못할 때도 많고 말을 많이 사실 듣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말을 많이 듣는 만큼 또 많이 해야 되는 활동이다 보니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근데 뭐 목소리만 들으면 엄청 일 잘할 것 같은 목소리예요. 시키면 잘하고 막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목소리긴 해요. 말이 앞서면 안 되는데 말과 행동에 모두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뭐 어찌 지나왔는지 모를 만큼 사실 순간순간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지나고 보면 나에게 큰 경험이었구나 싶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정치에 도전하는 또 누군가는 꿈꾸고 있을 방구석엔 지금 있지만 내가 언젠가 나가서 나도 한번 펼쳐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경험상의 조언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정치를 제가 시작하고자 할 때 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가지 너 돈 있냐? 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전받지 못하실 분들도 사실은 많으시잖아요. 돈 있냐? 두 번째 조직 있냐? 사람 있냐? 저는 사실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저는 그 주부로서 사실 지금 제가 아직은 어떤 단체나 혹은 급여를 받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돈도 없어요. 또 조직 제가 믿는 곳은 사실은 주민들 저와 함께 했던 그런 단체를 함께 하는 활동가분들 뿐인데 돈 없어도 조직 없어도 정치할 수 있다는 거 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제가 대차게 소신을 얘기했었는데 대차게 아주 그래서 보통 비례로 먼저 이제 많이들 출마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어느 순간부터 여성 정치인들 혹은 청년 정치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약간 관문처럼 되어 버린 것이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도전인데 비례대표로 도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신데. 근데 뭐 비례가 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유, 아니고. 맞습니다. 비례에도 또 경선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뭐 자기가 열심히 활동했다고 해서 비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당에 있든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정말 비례대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소수정당의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 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 안 될까요? 예.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당에서 싫어하시겠죠. 뭔 소리야? 우리 당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치 역학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어떤 당리당략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너무 아는 분들이 많이 출마를 해서 아이 뭐야 이분도 나오신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시의원들이 과연 당 소속이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 가장 밀착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당 때문에 이게 당락이 좌우되거나 또 계속 뭔가 초선은 불리한 입장에 있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또 그리고 경선이라는 건 정말 당 안에서의 어떤 권력관계 구도와 라인 잘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또 예전과 다르게 시민들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우리가 원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이 됐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뒷말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그냥 당을 떼는 게 낫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선거구 안에서 같이 경쟁했던 실명 이야기해도 되겠죠? 홍순영 후보나 박범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말 동료로서 저보다 이제 더 나이가 어려서 동생들이지만 정말 되게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정치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누구 라인이야? 누구 줄이야? 이런 말 줄서기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사실 시작은 좀 작아 보이더라도 끝까지 제 이름 석자 박민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한 용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를 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도 필요로 하고 물론 사람들은 돈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하는 어떤 과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쭉 쫓아가려면 사실 에너지가 없이는 힘들잖아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여러모로 불리하죠. 여성들의 어떤 그런 사회 관계망이라는 것이 남성들이 주도하는 안산이 많이 남성 중심적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산이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여성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동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남녀 동수를.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기초의원들의 비율은 그래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지만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고 또 작지만 큰 성과 아니면 큰 성과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말 기초단체장 저희가 여성 단체장님이 만들어줬고 여러 또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또 있지 않았을까 또 아쉽지만 저희 안산 시장 후보에 도전하셨던 모 후보님도 사실 첫 여성 시장이 탄생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또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도 있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으셨던 것 같은데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정치의 자산이라는 것이 꼭 어떤 경력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제가 누군가의 딸로서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구석 혹은 어딘가에서 그런 정치를 꿈꾸고 계시는 여성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도전하기 싫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 뭐 여행이라도 가셨어요? 어떻습니까? 아직 사실 여행다운 여행은 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간 선거를 치르는 동안 혹은 선거를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촘촘한 일상이나 그쵸. 활동들을 좀 네. 소화해냈다면 네. 요즘은 좀 느슨한 일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선거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지인들, 또 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마음껏 하고 네. 또 누구보다도 소홀했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 정치 출마 전까지는 네,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뭐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우리가 꼭 정치가 아니어도 일상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치는 정치인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돼 이러는 순간 이제 정치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안산의 시정에 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또 지역의 모니터링, 우리 동네 어떤가 정말 또 4.16 안산 시민연대에서 하고 있는 생명안전도시 뭐 이렇게 만들기 프로젝트가 꿈꾸듯이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도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4.16 안산 시민연대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네, 또 제가 어쨌든 작고 크지만 공동체 안전공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 이번 2030 여성들이 가장 지방선거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정치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 삶에 가까이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거나 관심 있는 후보들에게 큰 관심을 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전, 가족, 주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안전이란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소홀하기 쉬운 영역의 일들인데 일상이 안전한 도시를 꿈꾸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일상이 안전하다라는 것들 중에 뭐 여성들은 귀갓길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등하굣길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런 소소한 주민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지금 안산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근데 이제 이게 CCTV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했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남성들은 좀 그렇게 사고하는 것 같아요. 야 감시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CCTV 100개 200개 막 이렇게 뭐 골목골목 다 뭐 설치하면 안전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사후에 이제 벌어지고 나서지 예방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여성들이 원하는 게 과연 CCTV가 사방팔방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번 안산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하는데 안산이 좀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여성들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닌지 아동 친화도시 말로만 하지 말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실천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아동이 정말 안산에서 애 키우기 좋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될 텐데 어떠세요? 저희 안산이 사실 아동 친화 도시이기도 하면서 여성 친화 친화 도시이기도 하지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동과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혹은 어떤 보장들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체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안산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연대에서 계속해서 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법원. 저도 이제 내일 또 그 시위를 하러 참여하러 갈 것인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처음 사건이 알려진 것과는 다른 이면의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학생 개인의 신상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지금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경찰이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가가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아직도 여전히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못하고 자꾸 가해자를 죄를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는 권력에 기탁해서 그런데 경찰 자체의 문제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게 좀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한 30대 중반에 여성학을 시작하면서 이제 페미니즘 공부를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경찰의 대응이 그때도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제가 2002년부터 공부를 했단 말이죠. 지금 2026년이에요.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이런 여성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초기 대응 매뉴얼만큼은 이제 너무 확고히 되어 있어서 여성을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좀 이제 체화될 만도 한데 이게 어떻게 매년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똑같은 뒷북치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 시민사회 단체가 공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결국 표면으로 드러나지조차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게 저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산이 뭐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변신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하화를 통한 아주 뭐 위에 상권을 형성하는 그런 방식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은 다르겠죠. 모두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겠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상이 안전한 도시, 누구나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도시. 지금 저희 현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떠나가지 않는 도시. 그럼 도시의 모습들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겠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시민들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시민들도 함께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기자회견은 어디서 해요? 기자회견은 했고요. 저희가 지금 1인 시위를 계속 법원 앞에서 이어가고 안산 있어요. 법원 앞에서요? 전에 이제 단원경찰서 앞에서 하다가 지금 검찰로 사건이 이송돼서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네,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법원 앞에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시네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시는 시간 또 법원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근하시는 시간대를 선택한 것 같고요. 여러 지금 시민 단체들이 연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친구가 경찰을 또 심지어 꿈꾸던 그래요. 지망생 학생이었었는데 그런 초동 수사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정당했다라고 또 경찰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밝혀줘야 되는 조직이 그래요. 내부에 있는 조직 자기 조직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조직 보유가 우선이냐, 인권이 우선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로 갔는데 좀 잘 해결됐으면 하고 사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성평등한 도시가 되어야 여성이 안전하다라는 저희 생각 때문에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아동이 정말 안전한 도시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권력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권력 없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야 평등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이제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시 한 편을 그래요. 준비해왔거든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없이 그러면 네. 음악 깔아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어가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있어서 둥글게 익어가는 것일 게다. 누구시죠? 장석주 선생님의 장석주. 시인인데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대추가 아주 발갛게 익는 계절이 올 텐데요. 사실 익어가는 것에는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 그 김창완 선생님의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너무 덥잖아요. 오늘이 대서이더라고요. 너무 덥다 보니 빨리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을 바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수박 몇 통 먹고 나면 지나갈 여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추울 때는 또 뜨거운 여름을 그토록 기다리다가 또 여름이 되니 또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걸 보니 사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는 것들, 익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번 그 도전이 사실은 앞으로의 제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냥 좋은 투자였다라고 투자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발갛게 무르익어갈 저의 앞으로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기쁘고요. 사실 오늘 방송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도전에 실패한 사람이고 낙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유심히 또는 관심 있게 보는 이제 네트워크에 있어요. 정치인들 뉴웨이브라는 정치를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번 주에 그 낙선한 후보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요. 안산에서요? 안산은 아니고요. 서울인데요. 이제 전국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도전했던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기획인 게 사실 뭐 재밌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된 사람들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낙선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응원하는, 지지하는. 낙선은 했는데 실패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 파티의 이름이 낙선 파티, 더 브레이커스, 관성을 부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파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번 정치에 도전했던 분들은 정치 그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작지만 그분들을 응원하는 기금 마련 같은 그래서 낙선자 회복 펀드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기획한 거예요? 뉴웨이브라는 그 단체에서 했는데요. 그 뉴웨이브가 어디 당 소속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정당 소속은 아니고요. 그냥 청년들이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꽤 사실 이제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또 과묵한 성과들도 냈고요. 하지만 아쉽게 도전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이런 회복펀드까지 준비할 만큼 너무 공감되고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초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분들이 갖고 온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뉴웨이브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영어라서 전 옛날 사람이라 새바람 뭐 이런 말밖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단원 FM에 오늘 이런 자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특정
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 네. 모두 달려왔지만 그곳에 이르지 못한 분들을 모시고 네. 그분들이 느꼈을 마음을 제 나름의 위로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맞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이런 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나오게 됐고요. 네. 오늘 사실 선생님과 나눈 대화 중에 네. 그런 작은 위로, 응원과 네. 또 지지를 전 충분히 네.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혹시 저 뒤에도 나오실 아직은 안 분들이 정해졌습니다. 계시다면 네, 네. 고민하시지 마시고 네. 네. 무조건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나오셔. 블루뿐 많잖아요. 리스트 좀 주세요. 정말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르는 순서를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했어요. 너무 높은 곳에 도전하셨던 분부터 부를까 아니면 시의원부터 부를까 고민했는데 저는 이제 바텀업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민주주의는 시민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시의원이 더 귀하게 좀 대접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 예. 그래서 사실 시의원들이 왜냐하면 뭐 전체를 관할하는 것도 되게 행정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주민과 밀착되면서 단지 행사용 사진이 아니라 지역의 곳곳을 다니면서 발품파시면서 고민을 들어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 전부터 선거 기간 동안 선거 후에 보여지는 행보 중에 사진용으로 이렇게 행사 참여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 사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자리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갔던 분들이 아마 시의원분들이 가장 많으시지 않을까. 그 동네에 살고 있고 그 동네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동네에서 관계 맺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거대 담론으로 움직이시는 행보도 중요하지만 미세한 곳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의 이야기. 그런데 안타깝지만 또 도전에 이제 도전을 했으나 우리가 낙선을 했지만 실패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저는 마법 같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또 굉장히 많이 글로 좀 경험했었거든요. 쓰세요. 좀 글로 어디 이렇게 좀 써서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추천드린 건 저희 라디오 해보셔도 된다. 라디오 하시면서 좀 해양동 얘기도 해주시고 뭐 좀 저는 꿈이 이제 동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네. 자기 동네 얘기 좀 하셨으면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사실 잘 몰라요. 단원구 사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상록구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길목일 뿐일 때가 많고 그런데 이제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동마다 굉장히 색깔이 다르고 그 동에서 나오는 또 여러 이야기, 숨은 이야기, 재능 있는 사람들 저는 모르잖아요. 해양동에 누가 사는지. 하지만 이제 다녀보셨기 때문에 이제 해양동에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시잖아요. 음악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동차 고치는 기술자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전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도 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저의 바람이고요. 사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사실 뭐 쉽지 않죠. 심리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떤 기간이었는데 이제는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어디 한번 훌쩍 떠나서 다녀오세요. 저도 좀 떠나고 싶거든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주연산 오늘 두 번째 이제 시의원 후보였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박민정 후보였던 분과 이야기 나누었고요. 네. 진행의 정혜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들으면서 네, 마음이라도 떠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